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뭐 현대사회에서 통찰력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통찰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통찰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뭐 인터넷 기사 같은데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뭐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뭐 세상을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단지 이리저리 이용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요즘에 통찰력 키워야 된다. 메타인지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은 뭔가 통찰력이 부족한 현상을 많이 보입니다. 예. 어제 제가 금융 문맹인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썰을 풀었잖아요. 사실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가 많은 젊은 사람들이 금융 지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 얘기했잖아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면 현실 사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진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학점 따는 거? 뭐, 자격증 따는 거 이상으로 중요해요. 금융 지식이라는 게. 왜냐, 젊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놓고, 생각 이상으로 엉뚱한 데 돈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예. 힘들게 돈을 벌었으면 모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잘 모은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 이런저런 핑계대기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통찰력이 부족한 현상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 이리저리 가스라이팅 당하고 이용당하는 거 보면. 뭔가를 쉽게 믿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통찰력이 부족한 걸까? 예. 통찰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통찰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겠습니다. 예. 자, 통찰력은 영어로 인사이트. 자, 사전적 어휘로 사물이나 현상을 환히 있게 뚫어보는 능력. 예. 이게 뜻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냐 하면 요즘 사회에서는 이제 이 뜻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를 분석하고 예측하고 행동하는 능력.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대비하고 대처하는 능력.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사회에서는 통찰력이에요. 네. 사전적 뜻은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요즘 사회에서는 그런 거예요. 앞으로 세상이 많이 변화하고 안 좋아질 텐데 본인은 얼마나 대비할 것인가. 이 변하는 사회에서 얼마나 발맞춰 나갈 것인가. 이게 통찰력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목에서. 통찰력이 부족하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앉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네. 참 안타까운 겁니다. 맞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사실 안 좋아요. 알고 계시죠? 근데 이 안 좋은 와중에도 미래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2022년 살고 있지만 곧 있으면 2023년이고 뭐 곧 있으면 2030년, 40년 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죽지 않는 이상은 올 텐데 그러면 우리는 항상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현재도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미래를 대비해야 돼. 근데 미래에 대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또 꼰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비하려면 간단합니다. 돈을 모아야 돼. 일하면. 간단하죠. 근데 돈을 안 모으려고 그래. 돈을 모으긴커녕 빚을 지고 있고 아니면 좀 극단적인 어떤 방향대로 인생을 내던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개인 인생 파산 신청 그거 하면 인생에서 굉장히 뒷걸음질 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통찰력이 부족한 정도가 완전 꽝이라는 거죠. 꽝. 그리고 돈을 벌고 있음에도 저축을 안 해요. 하고 싶은 건 막 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미륵 구석이 있다거나 돈 나올 때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통찰력이 부족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죠. 왜 통찰력이 부족한 걸까? 일단 첫 번째는 현재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줄 모릅니다. 네, 쉽게 말해 메타인지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얼마를 벌고 나이가 몇 살이며 내가 이 돈을 벌 때 나간 돈이 얼마이며 이것저것 다 쓴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 내가 남은 돈이 있는 건지, 이 돈을 통해서 돈을 넣으면, 은행에 돈을 넣으면 얼마 정도 모을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웃긴 게 이 와중에도 은행에 돈 넣는 걸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무식하다고.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은행에 예적금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 진짜. 빚만 지고 있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가계부채 증가율이 OECD 1등입니다. 가계부채가 뭔지 아시죠? 집에 빚이 많다고요.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돈 나올 구석이 없는데 빚이 많아지고 있어. 이것만 보더라도 통찰력이 부족한 사례 중에 하나예요. 물론 빚을 진다는 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무서운 게 뭐냐면 젊은 사람한테 빚을 쉽게 진다는 거예요. 갚을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잘 관련해서 하면 안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객관적으로 상황 분석을 하면 카푸어 같은 걸 할까요? 내가 앞으로 돈 나올 구석이 없는데 뭐 해외여행 같은 거 쉽게 갈 수 있을까? 뭐 해외여행 가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 없겠지만 갔다 오고 나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외여행 가가지고 해외에 평생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일할지도 모르고, 맞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일을 하고 있어도 딱 쓸 돈만 하고 아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냉정하게 이 세상을 파악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오히려 이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좀 모함하죠. 뭐 짠돌이네, 쫀쫀한 녀석이네, 이렇게 무시하잖아. 물론 너무 지독하게 아껴서는 안 되긴 한데 일단은 내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제대로 파악할 줄 아는 분들이 좀 적은 건 사실이에요. 예.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근시안적인 마인드. 예. 근시안적인 마인드. 근시안적인 게 뭐냐 하면 자꾸 주변의 몇몇 사람들을 가지고 세상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은, 내 형은, 내 사촌은, 제 방송에서 여러분 댓글에서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서 하면 나도 하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탑재돼 있어요. 주변에서 하는데 나도 안 하고 있다. 그럼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해요. 시대에 뒤떨어진다. 그런데 주변에서 한다고 해서 이유 없이 따라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게 돈 낭비할 생각하면 안 하면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 비투 연끌 같은 것도 이 근시안적인 마인드에 기초한 겁니다. 누가 집 사가지고 좀 올랐다고 하니까 참지 못해가지고 어떻게든 끌어다 해가지고 연끌해서 집을 산다거나, 누가 어디 투자했는데 며칠 만에 1,000만 원 벌었다고 하더라. 월급이 한 5배를 벌었다고 하더라. 내 주변 사람 그렇게 벌었는데 나는 왜 가만히 있을까 싶어가지고 뛰어든 사람들 많잖아요. 엄청 많잖아. 그렇게 해서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인생이죠. 주변 사람들 아이폰 쓰는데 나는 뭐 갤럭시 쓰고, 그러면 무시받잖아요. 한국 사람들 무시받는 거 싫어하죠.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내 주변 사람들은 뭐에 꽂혀 있느냐. 내 주변 사람들은 어떤 차를 사냐. 여기에 기초해서 파악하다 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시야가 좁다니까요, 한국 사람들은요. 뭐만 하면 내 친구는, 내 선배는, 내 직장 상사는. 그런 식으로 레파토리 나오잖아요. 어. 저런 식으로 또 봐봐요. 투포님 합리화하잖아. 어? 무시받기 싫어가지고 그거 다 따라할 거예요. 어? 내가 이제 국산차 탄다고 외제차 타는 사람 무시받는다고 해서 외제 바꿀 거야? 아니잖아요. 어? 이 근시안적인 마인드가 대한민국 사람의 통찰력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뭐만 하면 따라하고, 꿀리기 싫어하고, 무시받기 싫어하고. 좀 자주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들이 뭘 가지든 말든 일단 내 상황에서 그런 물건을 가지면, 소유하면 내가 문제될 것 같다, 부담이 심할 것 같다 하면 안 가져도 되는 건데, 무시받기 싫어가지고 남들이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못 가지면 손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따라하면 계속 궁핍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한민국에 좀 많이 있어. 네, 그렇죠, HN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이 사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 경기 상당히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 말도 안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돈 쓰고 다닐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출산율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전에 그런 말 했죠. 한 적 있죠, 여러분. 한국 사람은 주인 걱정보다 머슴 자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 걱정하는 나라고. 자기부터 걱정해, 자기부터. 남 걱정하지 말고. 남 걱정하다 자기 곳간이 바닥나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재정 상태도 모르고, 왜 자꾸 남 걱정하냐 말이야. 이 와중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통찰력이라는 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현재를 좀 주도 면밀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근데 현재도 파악 못하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지금 심각한데도 돈 쓰고 다니고 의회 되겠지. 나라에서 구제해 주겠지. 이런 마인드도 알량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투 같은 거 해가지고 손해보더라도 이미 여기 바닥에 들어왔기 때문에, 손해봤기 때문에 무조건 메꾸고 봐야지 해가지고 못 나온 사람도 많잖아. 그런 거 보면 좀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미디어 같은 것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뭐 저축 아이도 나중에 나라에서 먹여 살려주겠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대한민국이나 나라에서는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세상을 편하게 살겠다. 쓸 거 다 쓰고. 근데 그렇기에는 노인구도 증가하고, 미래에 태어날 애들도 적고, 기간 산업이 그렇게 살아남을 일도 별로 없고, 뭔가 본인한테 안 좋게 돌아가는데 챙겨주겠다. 그럼 본인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한 게 있다고. 안 그래요? 기여한 것도 쥐뿔 없으면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에 도와달라.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통찰력이 아예 제로 1순위하니까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현재 사태 파악도 못하는 거죠. 현재 내 통장 잔고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앞으로 대한민국이 결혼하지 못해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결혼하는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이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소위 각자 도생 사회가 도래하게 됩니다. 이미 왔죠.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게 나라의 도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공경이 빠진다가 몸이 아파봐. 누구한테 도움 받을 거예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그래서 혼자 살기 때문에 더 대비를 더 잘해야 됩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혼자 산다고 내 입에 풀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일어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누구한테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하려면 당연히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있어야 돼. 근데 혼자 살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안 해도 돼. 그건 본인만의 생각이에요. 어? 뉴스에서 청년 고도사 증가한다고 뉴스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청년 고도사 계속 올라갑니다. 같은 혼자 사는 사람이라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건강과 어떤 그런 이제 미래 대비한 사람과 그냥 하루 방탕하게 술, 담배 맨날 쩔어 살고 배달 음식 먹고 돈 관리 안 하고 아파도 병원 안 가고 그렇게 사는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얘기한 적 있죠. 혼자 살수록 건강 잘 챙겨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GMI 쓰면 안 된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혼자 있기 때문에 그 반대로 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술, 담배 쩔어 산다거나 음식 제대로 안 챙겨 먹는다거나 건강관리에 소홀하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몇 명 계시잖아요. 건강 챙겨야 됩니다. 혼자 살기 때문에 누구 간섭 안 받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래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살아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러려면 나름의 준비를 해야 돼.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삶의 질이 그냥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1인 가구 많잖아. 앞으로 1인 가구 많아지겠죠. 점점 많아지겠죠. 혼자 산다고 다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근데 1인 가구 사는 사람들 중에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한 분들 별로 없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그분들 같은 게 만약에 돈이 떨어지거나 건강상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내가 버는 족족 돈을 버는 족족 그 돈을 다 쓰잖아요. 돈을 다 쓰다가 갑자기 이제 직장을 그만둬요. 돈 다 떨어져요. 그럼 뭐 먹고 살 거예요? 방세, 공과금, 식비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거 못 내면 전기세도 끊기죠. 그리고 월세 못 내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죠. 뭐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통찰력이 딴 거 없습니다. 현재를 확실하게 내가 재정 상태랑 어떤 건강 상태 그리고 벌이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쓸 돈은 안 쓸 돈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통찰력입니다. 여기 계신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도 그런 마인드를 꼭 가지시기 바랄게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